안녕하세요. 웹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오늘은 섹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중에서 서브큐 사이트에 있는 섹션 중 하나를 진행하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디자인하고 HTML하고 CSS,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프론트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먼저 디자인이 됐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 디자인을 일단 서브큐의 사이트에 한번 보도록 하죠. 음, 네, 서브큐 사이트에 들어오시고요. 서브큐 사이트 중에서 메인 영역에서 첫 번째 섹션, 프로덕트 섹션에 대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요 작업을 이제 우리가 디자인하고 코딩까지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3단계로 끊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HTML로 구조 만들고요. 정보 정리하고 그 다음에 CSS로 이제 꾸미기 할 건데요. 지금 마우스로 지금 그 프로덕트 섹션의 아티클들을 마우스로 이렇게 호버를 해보면 이렇게 동적인 움직임이 존재를 하죠. 자, 이 동적인 움직임은 프론트에서 우리가 CSS나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하는데요. 보통 동적인 작업은 자바스크립트가 담당을 하긴 하는데요. 우리가 클릭 부분은 CSS가 진행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외에 마우스 오버나 이렇게 마우스가 올라가고 마우스가 벗어나는 인터랙션하고 좀 다이나믹한 요소들은 CSS에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작업은 CSS만으로도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나중에 CSS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일단 이거를 이제 디자인을 했다라는 전제 조건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디자인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서 이 간격들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간격 조절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우스로 두 번째 아티클에다 마우스를 이렇게 호버, 마우스 오버를 진행을 하고요. 그러나 화면 캡처를 받아 보도록 할게요. 자, 포토샵을 열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화면 캡처를 받고요. 이제 가이드라인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전체적인 레이아웃 사이즈 한번 볼게요. 전체적인 레이아웃 사이즈를 요거 왼쪽 끝에서부터 그리고 오른쪽 끝으로 가서 오른쪽 끝까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보죠. 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헤더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해보면 저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까지 레이아웃 사이즈는 1180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이 이제 상단 쪽이 이제 비주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이 있을 거고요. 이 프로덕은 이렇게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치지 말고 있으면 그죠? 이렇게 박스, 간격, 박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이런 간격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크기라든지 높이 값이라든지. 한번 가이드라인을 쳐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명확한 거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명확한 거 먼저 진행을 해보죠. Shift 키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 그 픽셀이 명확하게 픽셀로 설정될 수 있도록 진행을 좀 해보죠. 그리고 간격 아래쪽도 보죠. 아래쪽도 간격 그리고 오른쪽 끝에도 전체 프로덕트 섹션의 크기가 영역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 간격을 명확하게 잡아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인데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텍스트의 위쪽과 아래쪽으로 이렇게 영역을 설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냐면
글자의 영역은 이 폰트의 크기, 지금 설정한 것은 이 폰트의 크기를 설정한 거지, 이 폰트가 이 글자 갖고 있는 영역을 설정한 게 아니죠. 이 글자 갖고 있는 공간은 폰트의 사이즈가 아니라, 예, 라인 하이트죠. 행간. 라인 하이트가 이 글자가 갖고 있는 공간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글자는, 이 글자는 위에서부터 얼마큼 내려와야 되죠. 즉 위에서부터 지금 비주얼 있는 곳에서부터 글자 위에서부터 얼마큼 내려와야 되는데 얼마큼 내려올 거냐라는 것을 글자의 크기 높이만큼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글자 갖고 있는 라인 하이트만큼만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라인 하이트는 실제 글자의 위쪽 공간과 아래쪽 공간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즉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위쪽에서 글자를 이렇게 한 이만큼 내려오겠다. 이만큼 간격을 주겠다라고 하면 이만큼의 공간이 생기겠죠. 그럼 요 그대로 그 크기만큼 그대로 아래쪽도 배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라인 하이트인데 이렇게 되면 아래쪽이 글자가 중복이 이제 충돌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 공간을 줄 수는 없죠. 무슨 얘기냐면 프로덕 아래에 있는 공간이 최대치를 잠깐 보면은 최대치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9픽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즉 이 프로덕이 갖고 있는 아래쪽 여백이 공간이 19픽셀이니까 위쪽도 19픽셀만큼밖에 못 갖고 가니 이 프로덕이 가질 수 있는 최대치의 라인 하이트는 지금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이 같아야 되고 이 공간이 아래쪽 글자를 침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글자는 즉 프로덕이란 글자는 위쪽 여백도 요 정도의 공간만큼만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아래쪽을 또 제어하는데 또 조금 좀 너무 이렇게 딱 맞게 되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셔서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될 건지는 위에서 한번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또 하나. 그리고 이 프로덕이 비주얼부터 얼마큼 내려와야 되는지를 설정할 때 이 값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는 뭐 57픽셀, 뭐 63픽셀 이런 식으로 뒷자리가 마지막 다리를 이렇게 뭐 가능하면 0이나 5 단위로 끊어주면 좀 작업하는데 조금 더 뭐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 부분은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작업하시는 분들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저 같은 경우 위에서 한 요 정도 공간 여유분을 보는 거죠. 어느 정도 될 건지 봤더니 한 70픽셀 정도면은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비주얼 밑으로 글자가 위치하는 것은 70픽셀 떨어지고 위치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덕을 이렇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이 프로덕은 위쪽에서 이만큼 공간을 잡았으니까 아래쪽에서도 동일하게 라인 하이트를 이만큼 잡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내려볼게요. 그러면 이 프로덕이라는 글자가 갖고 있는 공간은 라인 하이트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의 블럭이 돼서 이렇게 하나의 블럭이 된 거죠. 그러면 위쪽에는 비주얼이 있고 비주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라 라면 정확하게 위치할 거고요. 아래쪽 디스크립션 영역 텍스트들도 요렇게 이제 정확히 재야겠죠. 요렇게 잡을 거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하고 이만큼 떨어져라 라고 한다면 블럭, 공간, 블럭, 블럭, 공간, 블럭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나중에 코딩할 때 요 치수만 정확하게 우리가 입력하면 디자인한 내용과 정확하게 코딩으로 이어갈 수 있겠죠. 자, 또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 위에 프로덕 공간을 이렇게 잡았다면 아래쪽에 있는 글자들도 어때요? 라인 하이트를 이렇게 잡는 거죠. 위쪽 공간과 그죠? 그리고 아래쪽 공간을 동일하게 가는 거죠. 동일하게 가서 가이드라인을 치게 되면 이렇게 라인 하이트 아래쪽 문장의 라인 하이트 안에 글자들이 정 가운데 위치하게 설정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위쪽은 결정이 난 거죠. 잠깐 볼까요? 70픽셀,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는 48픽셀, 라인 하이트는 28픽셀, 아래쪽 간격은 44픽셀.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위쪽 설정이 끝났으면 아래쪽 설정 내려와 보도록 하죠. 자, 아래쪽 가이드라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지금 마우스 호버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뭐, 요 네 가지가 다 동일하게 효과가 들어가고 있으니, 예, 하나만 가이드라인을 쳐서 설정하면 네 개의 아티클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자, 여기서, 재밌는 거는, 지금 두 줄짜리 글자가 있죠. 얘는 명확한 거죠. 한 줄짜리의 글자에서는, 텍스트에서는 라인 하이트를 우리가 이렇게 조그맣게 주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라인 하이트를 주든, 또 이렇게 크게 주든, 뭐 그거는 이제 작업자가 원하는 대로 한 줄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줄은 정확한 거죠.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라인 하이트를 재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서브 큐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자, 라인 하이트 두 줄 이상 텍스트에서 라인 하이트를 확인할 때는 첫 번째 줄 상단에서부터 두 번째 줄 상단까지를 재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줄 상단에서 두 번째 줄 상단까지의 간격을 재주면 됩니다. 이게 지금 사이즈가 24픽셀 나오네요. 즉, 요 텍스트는 24픽셀의 라인 하이트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잴 때는 라인 하이트를 두 줄, 이제 텍스트에서 라인 하이트를 잴 때는 이렇게 두 줄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 라인 하이트를 잴 때는 이렇게 상단에서 상단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만, 라인 하이트의 적용은 위쪽 공간과 아래쪽 공간이 동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즉, 이렇게 위쪽 공간과 아래쪽 공간이 동일하게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 라인 하이트도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이거는 거의 명확한 거죠. 두 줄 이상의 글자는 거의 명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라인 하이트를 이렇게 잡고요. 여기도 이렇게 잡고요. 그런 다음에 위아래 간격을 이런 식으로 간격을 마진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벌릴 수 있겠죠. 뭐 마진 탑이나 마진 보텀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격을 벌릴 수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문장일 때는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독립적인 문장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나의 문장을 할 때는 거의 라인 하이트로 간격 조절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간격 조절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부분이 좀 더 명확해지는 거죠. 타이틀 부분도 예를 들어서 라인 하이트를 이렇게 작업을 한 후 간격을 이렇게 벌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아래쪽 공간을 설정을 하고 바로 선택 툴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결정을 한다면 이 텍스트, 지금 서브큐 PB 상품 텍스트의 상단 공간과 하단 공간이 같죠. 즉 서브큐의 라인 하이트를 이렇게 작업을 한다면 우리가 위쪽 타이틀과 아래 내용 간에 어떤 간격을 따로 마진 뭐 보통과 같은 간격을 따로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또 역시 뭐 작업하는 코딩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겠지만 좀 편하게 가면 이렇게 아예 그냥 한 번에 작업하셔도 무관하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조그맣게 라인 하이트를 적게 잡은 다음에 아래쪽 텍스트들과의 간격을 설정하는 거. 뭐 그것도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마다 차이가 있겠죠.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한 번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위쪽에서도 결론이 났죠. 얼마큼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 자, 확인해 볼까요? 아래쪽 더 알아보기 한번 보죠. 자, 더 알아보기 보기 같은 경우에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 공간을 예를 들어서 아래쪽 공간,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래쪽 공간, 위쪽 공간 이렇게 잡아서 더 알아보기의 크기를 이만큼 잡겠다. 그리고 나서 또 여기 밑으로 이렇게 잡겠다. 할 수도 있는데요. 또 그렇게 하기에는 또 더 알아보기의 공간이 또 너무 또 그죠? 지나치게 많이 잡히는 것 같죠? 어차피 내려야 되거든요. 어차피 지금 이만큼 내려야 되는데 이만큼 내리나 뭐 큰 차이는 없을 테니 공간이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위에서부터 즉 위에 텍스트부터 더 알아보기가 얼마큼 벌어져 있는지
설정을 해보죠. 왜냐하면 한 줄이기 때문에 그 작업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한 요 정도 크기 정도로 잡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디자인 하실 때 이제 이건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자, 한 요 정도? 그렇다면 위에서 얼마큼 내려올 건지 보면은 한 저는 25픽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0이나 5 단위로 끊어져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5픽셀을 내려오게 하고요. 이건 이제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렇다면 더 알아보기도 역시 위쪽 공간과 라인 하이트를 설정해야겠죠. 위쪽 공간과 아래쪽 공간이 같아야 된다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쳐서 더 알아보기에 라인 하이트 공간을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죠? 이만큼 떨어지고 박스가 될 거고 박스가 될 거고 이만큼 떨어지고 그죠? 박스가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치수, 높이값, 높이값, 치수, 높이값 이 값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그대로 똑같이 코딩을 하면 되겠죠. 그럼 훨씬 더 코딩하는데 용이하겠죠. 그래서 디자인할 때도 이렇게 코딩하기에 용이하도록 이렇게 조금 웹 디자인 할 경우에 작업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그 부분이 됐고요. 이제 마우스가 오버됐을 때 어떻게 컨텐츠들을 위치들을 요소들을 어떻게 위치할 건지 확인을 했고요. 뭐 좌우 간격은 다 이제 가운데 정렬이니까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또 보죠. 왼쪽에 아이콘들을 보시게 되면 현재 이 가공식품이 서브큐 PB 상품하고 동일한 영역을 갖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같겠죠. 그럼 여기서 요만큼 벌어지고 또 요만큼 벌어지겠다. 이 부분은 따로 가이드라인 치지 않아도 나중에 이제 재면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요만큼 뭐 8픽셀 떨어지고 그래서 25픽셀 떨어지네요. 자, 요렇게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가장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가이드라인은 이제 디자인할 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제 코딩할 때 요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지고 코딩을 하면 훨씬 더 편리하고 또 좀 정확하게 코딩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디자인을 했다라는 전제 조건인 거죠. 이렇게 디자인이 나왔다라는 전제 조건이고요. 이걸 갖고 HTML로 코딩하고 CSS에서 추가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